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서윤진님 사연인데요. 재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재현님이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오늘 바빠서 못 봐. 너희 회사 앞으로 갈게. 퇴근하고 한번 보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 난 너랑 진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너 그런 시간 또 못 내? 뭔가 연기하실 때 조금 감정을 넣으신 것 같긴 해요. 이렇게까지? 일단 우리가 이 사연자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28살이고 패션업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가 있는데 거리를 두고 싶어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면 뭐 길면 8년, 20살 때부터니까 그쵸. 3, 4학년 때 알아도 5년 이상은 된 거네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 두 분이 취준생도 같이 보내면서 더 조금 우정이 단단해진 친구 그쵸. 같아요.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온 친구라서 이게 쉽지 않네요. 여유가 있을 때야 더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점점 감정이 지쳐요. 퇴근 후 만나자고 해서 본 적도 많이 있지만 때론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한편에 생겼어요. 재원님은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일 끝나고 친구가 보자 그랬는데 네. 나도 모르게 핑계 대고 싶을 때. 있죠. 특히, 그때는 네.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좀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있죠. 그때 어떤 핑계 대요, 그럼? 저는 근데, 저도 거절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약속을 제가 깨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제가 피곤해서, 뭐, 그래서 깨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녹초가 되지 않은 이상은 네, 친구를 만나러 간다. 네, 그렇긴 한데, 진짜 뭐, 몸이 아프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진짜 정말 사정이 생겼거나, 야근한다거나, 이런 거는 얘기하죠. 음. 아니면 다음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네, 친구를 만나다 보면 또 두세 시간 만나게 되면 맞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일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 취소해야지? 이건 안 돼요. 그냥 약간, 취소해야 되나? 이거를 엄청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친구를 진짜. 만나러 가는 거군요.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정말 미안한데, 이러면서 하긴 해요. 우리가 그렇게 친구를 못 만날 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친구지만 나의 핑계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죠. 친한 사이라면. 그쵸. 그냥 진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음. 보는 거고.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친구한테 솔직히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했었지만 다른 날에 친구가 불쑥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같이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의 기분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춰주는 모습이 있긴 했어요. 다만 그게 며칠이 지나면 제 생각도 예전으로 돌아와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지 친구의 모습에서 자꾸 안 좋은 면을 보게 되네요. 친구의 안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한 거는 뭔가 이제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좋은 틈. 그쵸. 내가 이 친구를 단점을 찾아서 나를 밀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고마운 적도 있으니까 저도 애쓰지만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친구랑 불편한 관계가 안 생기길 바라는데 그게 저를 참게 만드는 것 같아요. 친구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저랑 보내는 시간이 더 편해서인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아마 퇴근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진짜 친한 사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친한 사이였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아니면 안 만나잖아요. 그냥 찾아와도. 그럼요. 그리고 또 말해주신 게
같이 취업 준비생 시기를 거쳐오면서 깊은 고민도 나누기도 했으니까 들어주고 싶긴 한데 가끔 선을 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워낙 거절을 못하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준 것도 있어요. 점점 연락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친구가 눈치를 못 챈 걸까요? 못 챘으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아, 못 챈 걸 거야?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건지 계속 연락을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지금 사연으로 봤었을 때는 사연자는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시고 말은 하셨을 텐데 돌려 말하기 방법으로 하셨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상대가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게 같이 겹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게 가까울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다고 말하면 우리 동네로 갈 테는 잠깐이라도 보자고 하네요. 친구가 이렇게 맞춰주니까 제가 놓지를 못하나 봐요.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솔직하게 다 말해주셨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랑 거리를 좀 두는 게 맞는 걸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친구가 뭔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만나자고 하거나 약속을 그냥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재현님은 이런 걸 거절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로 네. 친구가 내 약속을 거절했던 경험은? 있죠. 근데 저는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땡큐. 그냥 거절하면, 그러니까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이해 못할 것 같아. 거절했는데 조금 뭔가 의구심이 들었던 거절. 뭐 예를 들면 진짜 만나기 한 3-4시간 전에 네. 연락이 왔는데 뭔가 합당하지 못한 이유라고 판단하거나 있었을까? 아니요, 3-4시간이면 일단 괜찮고요. 근데 만나기 뭐 30분 전에 갑자기 거절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준비하고 거기까지 네. 갔어요. 근데 그러면 저도 조금 뭐지? 싶긴 하죠. 왜냐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너무 급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친구 사이라면 그래도 속사정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근데 글쎄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납득이 갈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를 해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연락 미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친구의 타임라인을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얘는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빗나간 무언가가 생겼었을 때 네. 톱니바퀴가 갑자기 튀어나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친구 사이가 잘 굴러가다 튀어나가면 뭐가 잘 안 맞나 보네? 근데 내가 참았는 건지 아니면 상대가 참아주고 있었던 건지까지 생각해보게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우리는 원래 자기 방어 기제가 작용되잖아요. 내가 다 이해해주고 있었고 왜 제 친구가 늦게 말한 거지? 맞아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갈 때가 더 많죠.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그냥 감으로 진짜 일이 생겨서 그런 친구한테는 별로 뒤끝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더 이해해주게 되는 네, 거죠. 그쵸. 진짜 나 괜찮아. 너가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이왕 꾸몄는데 뭐 딴 데나 가지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솔직히 맞거든요. 그럼 좀 화가 나죠. 맞아. 화는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한 사이, 친구 사이에서 거절을 잘 하려면 네. 언어가 필요해요. 친구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가 있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언어가 있거든요. 배려해준다고 말을 좀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늦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말하거나 싫을 때는 싫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잘 보면 우리가 성격이 유순한 사람들도 가족이라든지 연인한테는
말할 때 딱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다만 그게 뭐 진짜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웃으면서 약간 원래 웃으면서 말하는데 무서운 사람 있잖아. 그렇게 그죠. 말하는 건지는 또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말할 때 원래 카톡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전화로 하긴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장치가. 음, 그래야 그 친구가 너가 내가 계속 찾아오는 게 불편하구나. 음, 아니면 우리가 자주 연락하는 게 조금 어색해질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지금 윤주님이 알아내셔야 되고 이 음, 친구를 통해서 몇 번 말을 더 하셔야죠. 음,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면 빈도를 늘려야 돼요. 음, 단호하게 말하는 빈도를 늘리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역해져서 나중에 또 말 안 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3번 이상을 말했는데도 이 친구가 못 알아들으면 이 친구가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3번을 다 말했는데 이 친구가 바뀌겠죠. 그러면 친구라면. 음. 근데 약간 제가 이 사연자분의 친구분은 모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맞아. 돌려 말하고 뭐 이렇게 난 이 정도 좀 불편한 티 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본인의 기준일 수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거에 캐치에 민감해서 제가 저 그런 거 되게 잘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딱 한 번에 캐치해내는 네, 거예요. 바로 캐치하고 불편한가 보다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음,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잘 캐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잘 캐치하고 그런 미묘한 감정들에 되게 예민했을 때 상대방도 그러겠지가 좀 깔리게 음.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현님이 그런 부분에 섬세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상대를 배려해 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들을 내가 먼저 알아보고 네, 이거는 안 해야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요 시간이 길 네,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내 감정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섬세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약간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근데 사연자분도 왠지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왠지 저의 결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에 캐치가 빠르다고 상대방도 빠른 건 아니기 음, 때문에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알려줘야지. 나 이거는 사실 불편해. 안 해줬으면 좋겠어. 까지 음. 말해야지. 그랬어? 되게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느꼈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적으로 말해 보심이 어떨까? 말해 보셔야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즉시 얘기하라.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면 그 상대는 그냥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쑥 회사에 찾아왔잖아요, 친구가. 음,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같이 보냈잖아요. 음, 음, 집에 갈 때쯤에 얘기해요. 음, 나 너 불쑥 찾아온 거 오늘 진짜 불편했어. 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맞아, 맞아. 오자마자 돌려보내는 거는 내 예의상 안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계속 자기 감정 얘기만 털어놔. 음, 그럼 들어주긴 할 수 있죠. 친구로서. 음. 근데 오늘 내가 진짜 일 때문에 힘들어서 너 감정 얘기 들어주는 게 너무 지쳤어. 다음에는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해야지 효과도 음, 좋고요. 그리고 기분도 덜 나빠요. 오히려. 네. 근데 나중에 가서 뭐 술 먹다가 나 사실 전에 뭐 이랬고 막 이러면서 나 그래서 불편했고 이러면 상대방은 되게 당황을 해요. 왜냐면 그 빈 시간까지 응. 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오, 아니면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나. 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응. 이 빈 공간이 생길수록 오해가 더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까지 나 어떻게 생각했던 거지? 맞아. 이렇게 가면 오해가 진짜 커지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말하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좋고, 그리고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그게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냉철한 사람들이에요. TT. 네, 냉소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조금 뭘까 이과적 사고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어, T적 사고지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감정도 지키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주죠. 왜냐면 지금 사연자님은 내 감정도 못 지키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니면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까지 음, 따라와 버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나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음. 혹시 재현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거리를 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친구, 남자친구, 가족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거리를 두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네, 뭐가 좀 제일 나았어? 재현님은 이 행동을 해보셨던 거잖아요. 그쵸. 어, 일단 진짜 물리적인 거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덜 만나거나, 일주일에 3번 만나는 거를 뭐 2번이나 1번으로 줄인다거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만나는 시간을 원래 3시간 만났다면 2시간이라도 1시간 반으로 줄인다거나. 네, 네, 많이 만날수록 할 얘기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조금 감정적인 얘기도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좀 가족으로 갔을 때 음.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싸워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까워지고 애틋하고, 소중한 걸 다시 느낀다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좀 가끔 만날 때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죠. 조심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음,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음, 예를 들면 3시간 동안 수다 떤다고 3시간 음, 수다가 다 알찬 경우는 잘 없거든요. 친구 음, 사이라면. 그쵸, 그쵸. 뒤에 뭔가 다른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과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음, 진짜 힘들었던 얘기도 하다 보면 이게 퇴근하고 만나면 감정적인 얘기에서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쵸. 나도 오늘 좀 피곤한데 음, 들어줄 수 있는데 음, 아 이거 듣다 보니까 좀 지치네. 이런 음,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음, 분명히 줄일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바쁜 척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를 거짓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뭔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카톡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음, 만나다가도 나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해주면 되잖아요. 음.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하면 친구가 오늘 너 한 11시까지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집에 안 보내주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집에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저 잘 안 만나는 편이에요. 음, 근데 저는 항상 바빠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바쁘고요. 근데 이게, 이 바쁘다는 게 꼭 막 되게 막 일을 해야 되고 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청소를 하고 요리를 만들어 먹고 그렇죠. 설거지하고, 뭔가 또 적으면서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네, 이게 더 바쁜 거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제가 해야 할 일, 꼭 해야 될 일에 휴식을 뺐거든요. 음, 근데 저는 휴식을 할 시간도 이제 제가 꼭 해야 할 일에 음, 넣어요. 음. 그러면 쉴 시간 그러면 없어요. 못 쉬니까 오히려 넣어놓고 내가 조금씩 이 라이프 리듬을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쵸. 그러면 사실 진짜 내가 바쁜 거니까, 할 게 많은 거니까. 그러면 친구도 이해해 줄 거예요. 음, 오히려. 음, 다만 친구가 조금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죠. 왜냐면 음. 워낙 가깝게 지내다가 음, 멀어지는 거니까. 맞아.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어, 밥 한 번 사주고 뭐 밥 음, 사주기 좀 그러면 뭐 음, 커피라도 사주거나. 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못 음, 챙겨주면 어릴 때 네. 맛있는 거 사주면 음, 그래도 어린 마음이 딱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친구한테도 그 방법은 먹혀요. 내가 못 어, 만났지만 만나서 내가 지난번에 너 못 봤으니까 커피 한 잔 사줄게. 어, 근데 이거는 투자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게 뭐 아깝다고 이거 안 사주고 싶어도 친구 안 만나고 싶다는 거 말이 안 될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 친구도 이해하고 분명히 마음이 또 풀릴 거고. 음. 여기서 이 친구가 안 풀리는 친구라면 저라면 손절할 것 같아.
이 친구는 답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아니면 사연에 진정성 있게 접근했었는데 음.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볼까? 좋아요. 재현님이 한번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럼 해석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사연자님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 친구한테 되게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스트레스 아닐 수도 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계속 만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거절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둬도 되겠다. 그냥 물리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난 지금 좀 이 친구랑 거리를 둬야겠다. 그렇다고 이 친구랑 끊어질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끊어질 친구면 벌써 끊어졌을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소중한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고 조금은 본인의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내가 조금 이 친구랑 좀 거리를 두고 싶구나. 그럼 조금 거리 더 보지 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서운하면 뭐 어떡하나. 그럼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냥 다음에 뭐 커피 한 잔 사지 뭐. 음. 그리고 거기에서 끊어질 친구면 어차피 멀어질 친구다.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심이 어떠실지. 그게 필요한 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정신없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연자님이 말해주신 게 여유가 있을 때야 더 만나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라는 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내가 시간이 되면 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한다면. 그쵸. 그래서 지금은 바쁘니까 못 만나는 거고 분명히 또 여름 시즌이라든지 뭔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괜찮은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음, 그럴 때 또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조언을 해드렸고 사연자님이 이만큼 고민하셨으니까 친구한테 잘 말하실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